당신이 매일 먹는 과일,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과일을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콤하고 신선한 과일 한 조각이 몸에 좋다는 건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모든 과일이 모든 사람에게, 특히 중장년층 이후의 몸에 좋은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 중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거나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심지어 노화를 촉진할 수 있는 성분을 가진 것도 있어요.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부담이 되는 과일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고 계신 과일들 중에서 실제로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서는 반대로 진짜 몸에 좋은 과일과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평소 드시는 과일이 있다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에 작은 변화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까지. 심지어 요즘은 하루에 사과 한 개면 병원 갈 일 없다는 말까지 다시 유행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단순한 좋다는 말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의 대사 능력이 활발하고 혈당 조절도 빠르며 먹은 음식을 잘 소화해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시작돼요. 특히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췌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과일 속의 자연 당분, 그러니까 과당이 문제가 됩니다. 사과, 바나나, 포도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한두 조각 먹어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게다가 과일은 달콤하니까 양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과자를 먹는 건 죄책감이 들지만 과일은 괜찮겠지 싶어서 더 많이 먹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일 속 과당은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 혈중 중성 지방이 높은 분들에게는 이 자연 당분조차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과일을 섭취할 때 식사 후 디저트로 먹는 습관도 위험합니다. 이미 식사로 포만감을 채운 상태에서 과일까지 먹으면 당분과 칼로리가 과잉이 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 결과로 피로감, 식곤증,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혈관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과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나이 들수록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자고 먹은 과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이제는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과일 건강에 좋다던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요, 건강에 좋다는 말과 나이 들수록 매일 먹어도 괜찮다는 말은 다릅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중요한 분들, 당뇨 전 단계, 배에 살이 자꾸 찌는 분들이라면 이 과일들 그냥 무심코 먹었다가 건강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고 부드럽고 먹기 쉽고 칼륨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바나나는 GI 지수가 높은 과일입니다. 익을수록 당도가 더 올라가고 한 개만 먹어도 식후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먹는 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딱 좋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작고 달콤한 포도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죠. 문제는 포도는 한 입당 당분 함량이 매우 높고 섬유질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즉,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방어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포도는 한 줌만 먹어도 혈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린 과일, 특히 건무화과, 건포도, 대추 같은 종류입니다.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분 농도가 몇 배로 올라가거든요. 말린 대추 한 알은 설탕 한 숟가락과 비슷한 당분을 갖고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게다가 말린 과일은 입에 달라붙고 천천히 오래 씹게 돼서
혈당 반응이 더욱 예민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망고와 파인애플입니다. 열대 과일은 대체로 당도가 높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여행 다녀오고 나서 이 과일에 푹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과일들은 혈당도 빠르게 높게 올리는 대표 과일이라는 거죠. 게다가 망고나 파인애플은 건강 주스라는 이름으로 갈아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갈아 마시면 섬유질은 줄고 당분은 그대로라서 마시는 순간 혈당은 급등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먹을 게 없네요. 그렇지 않아요. 과일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만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어떤 과일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 먹는 순서,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과일은 아침 공복에 단독으로 먹는 걸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중요한 분들에겐 더더욱요. 아침 공복은 몸이 에너지를 빨리 흡수하려는 상태라 당분이 많은 과일을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크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포도 한 줌, 바나나 한 개만 먹고 외출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두 시간 뒤에 손이 떨리거나 피곤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혈당이 급상승 후 급하강하는 혈당 스파이크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 식사 직후나 간식 시간입니다. 즉, 식사 후 후식으로 먹거나 식사 사이에 가볍게 먹되 다른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이섬유, 단백질, 건강한 지방과 함께 과일을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바나나를 그냥 먹는 것보다 아몬드 한 줌과 함께 먹거나 삶은 달걀과 함께 먹는 것, 혹은 요거트에 넣어서 먹는 게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먹는 순서입니다. 식사 중에 과일을 먼저 먹는 습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특히 뷔페나 외식 자리에서 입가심한다고 과일부터 한 접시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당분이 많은 과일을 먼저 먹으면 그 이후에 먹는 음식의 혈당 흡수 속도까지 빨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과일 순서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순서가 혈당 조절에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한 가지, 생과일과 과일 주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갈아서 먹는 과일 주스는 섬유질이 파괴되고 소화가 너무 빨라져서 혈당 조절에 훨씬 나쁩니다. 건강하게 마신다고 생각하고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 매일 마시는 분들, 혈당 관리가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이 습관부터 바꾸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과일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1~2회, 한 번에 내 손바닥 정도 크기만큼, 이게 가장 이상적인 양이에요. 그 이상은 건강식이 아니라 과한 당분 섭취가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과일 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혈당 부담이 적은 과일들 위주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과일은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겐 늘 고민거리가 됩니다. 단맛이 나는 과일을 먹어도 괜찮을까? 어떤 과일은 피하고 어떤 과일은 괜찮을까? 사실 모든 과일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잘 고르면 혈당 걱정 줄이면서도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챙길 수 있어요. 우선 혈당에 영향을 덜 주는 과일은 당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이런 과일은 혈당을 천천히 완만하게 올립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블루베리, 자두, 키위, 토마토, 아보카도 같은 과일들이 있어요. 먼저 블루베리. 작고 진한 색깔을 가진 이 과일은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 않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해요. 특히 눈 건강과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많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충분히 괜찮고 요거트에 섞거나 견과류와 함께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자두는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 함량도 높습니다.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에도 도움을 줘서 노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소화 불량이 있는 분들께 좋습니다. 당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하루에 2~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키위도 추천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C 함량도 높은 과일이죠.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리는 편이라 식후에 1개 정도 드시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에겐 더 효과적입니다.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토마토도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방울토마토를 간식처럼 먹거나 샐러드에 함께 곁들여도 좋죠. 그리고 아보카도. 당분은 거의 없고 오히려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으깨서 샐러드에 넣거나 구운 달걀과 함께 먹어도 잘 어울립니다. 중요한 건 양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더라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당연히 혈당을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과일 섭취는 하루 1~2번,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색이 너무 진하고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과일들, 예를 들어 수박, 파인애플, 망고 같은 과일은 가능하면 양을 줄이고 아침보다는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소량 섭취하는 게 낫습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 많은 과일을 골라 하루 일정량 꾸준히 드시는 게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좋은 과일을 고르고도 실수로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주스입니다. 다음에서는 과일을 갈아서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과일 주스의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일을 그냥 먹기보다는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게 더 건강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간편하고 몸에도 좋을 거란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은 과일을 갈아 마시는 것이야말로 혈당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과일은 원래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믹서기로 갈아버리면 그 섬유질이 다 파괴되어 몸은 당분만 받아들이게 되죠. 같은 과일이라도 씹어서 먹을 때보다 갈아 마실 때 혈당이 훨씬 더 빠르고 높게 오릅니다. 게다가 과일 주스 한 잔에 들어가는 과일 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 오렌지 반 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넣어 만들면 혈당을 자극하는 당분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맛은 달콤하지만 그만큼 몸엔 큰 부담이 되는 셈이죠. 특히 조심해야 할 건 시중에서 파는 100% 과일 주스입니다. 설탕 무첨가, 자연 그대로 같은 문구를 믿기 쉽지만 실제로는 과일 농축액을 물에 타서 만든 경우가 많고 과당 함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과당은 췌장이 인식하지 못해 혈당을 바로 자극하지는 않지만 간에 부담을 줘서 지방간이나 복부비만, 인슐린 저항성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능하면 통째로 드세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면 껍질까지 꼭꼭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둘째, 정꼭 주스를 만들어 마셔야 한다면 채소 위주로 베이스를 잡고 당분이 적은 과일을 조금만 넣는 식으로 구성하세요. 예를 들어 케일, 시금치, 오이 같은 채소에 블루베리 한 줌 정도. 이렇게 만든 스무디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셋째, 아침 공복엔 과일 주스를 피하세요. 밤새 에너지가 빠진 상태에서 단당류 위주의 주스를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솟구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망치게 되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과일은 마시는 음식이 아니라 씹어서 먹는 식재료라는 것. 자연 그대로의 식감을 즐기며 천천히 흡수시키는 것이 우리 몸을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요, 과일과 함께 먹으면
더 위험한 조합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혼자 먹으면 괜찮은데 함께 먹을 때 혈당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조합들 알고 계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과일은 그 자체로도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문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먹은 조합이 오히려 몸에는 해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과일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식빵에 딸기잼 또는 떡과 함께 바나나를 먹는 경우 듣기엔 아주 일상적인 식사지만 혈당엔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자체가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을 급속히 올리는데 과일 속 당분까지 더해지면 그 상승 속도는 2배, 3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과일과 유제품, 특히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흔히 파는 과일 요거트 혹은 직접 과일을 넣어 만든 요거트 볼, 이 조합도 겉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분 덩어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요거트에 이미 들어있는 당류 그리고 과일의 당분이 만나면서 혈당은 급격히 자극받게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이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과일 그리고 과일, 그 중에서도 당도가 높은 과일끼리의 조합입니다. 포도, 바나나, 망고같이 당도가 높은 과일을 한 접시에 같이 먹는 건 당분을 과다 섭취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혈당 조절에 민감한 분들, 당뇨 전 단계이거나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과일과 커피의 조합입니다. 커피 자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진 않지만 빈속에 커피와 함께 당도가 높은 과일을 먹게 되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자극되거나 속쓰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당뿐 아니라 위 건강에도 부담을 줄 수 있죠. 그렇다면 과일을 먹을 때 어떤 조합이 가장 안전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단독 섭취 또는 식사 중후반부에 소량만 먹는 것. 식이섬유나 단백질과 같이 먹으면 혈당이 서서히 오르도록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다 먹고 난 뒤 당도가 낮은 사과 한 조각을 후식으로 먹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는 고정관념을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상황과 조합에 따라선 몸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요, 과일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양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고 식사 시간대는 언제가 적절한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천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럼 과일을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만 먹으면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식품이죠. 하지만 건강하게 먹는 법을 알고 먹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팁, 하루 섭취량을 정해두자는 겁니다. 보통 중간 크기 사과 1개, 바나나 1개, 이 정도가 하루 적정 섭취량입니다. 그 이상 먹게 되면 당류 섭취가 많아지고 혈당뿐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일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 이젠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팁, 가능하면 식사 후에 소량만 섭취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먹게 되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갈 수 있어요. 반면 식사를 한 상태에서 소화가 어느 정도 된 후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특히 당 조절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 팁은 당도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종류에 따라 당 지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포도나 망고, 파인애플보다는 사과, 자몽, 블루베리처럼 당도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유리합니다. 네 번째 팁,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까지 함께 먹자는 겁니다.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도 천천히 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잔류 농약 걱정이 있을 수 있으니 깨끗이 씻어서 섭취하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믿지 말아야 할 과일 신화들을 걸러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일 주스는 건강식이다. 건강식 다이어트에는 과일이 필수다 같은 이야기들. 사실 과일 주스는 대부분 당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 조절에 좋지 않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건 양을 조절한 제대로 된 식사지. 과일이 절대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매일 먹는 과일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도 있고 조금씩 병을 키우는 칼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먹는가 모르고 먹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과일 섭취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던 과일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 당장 내일부터 식단을 조금만 조절해 보세요. 내 몸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건강이라는 결과로 돌아오니까요. 혹시 지금까지 내가 해온 습관이 건강을 무너뜨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 딱 바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몸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겼던 냄새가 사실은 건강 이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리 알면 그만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